양반집 젊은 과부마님과 힘센 머슴의 사랑 이야기. 양반집 젊은 과부마님과 힘센 머슴의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단 한 번의 눈 마주침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집안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체면이 사람을 어떻게 조용히 죽이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야담은 사실보다 빠른 소문이 먼저 사람을 베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깨진 등불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 달빛이 기와 위로 흐르던 그의 여름으로 이야기를 옮기겠습니다. 고요한 집, 젊은 과부마님. 그 집은 고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산이 등을 받치고 들이 앞마당처럼 펼쳐진 곳. 담장은 높고 기와는 검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오래된 나무들이 사각사각 낡은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윤씨 과부댁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에는 늘 동정과 경계가 함께 섞였습니다. 젊은 과부마님 윤씨는 29, 혼례 치르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 큰어른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윤씨는 혼자 남은 살림을 붙들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항상 절제 속에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방이 넓어질수록 마음은 더 작아졌습니다. 등잔 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초상이 잠시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윤씨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죄 같았습니다. 조선의 젊은 과부에게 살아있음이란 늘 오해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런 윤씨의 집에 새 머슴이 들어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머슴 돌쇠. 머슴의 이름은 돌쇠. 장터에서 품을 팔던 사내였습니다. 소 2마리 끄는 힘이 있다 하여 먼저 소문이 났습니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웃음도 크게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문을 들어설 때 윤씨는 안채 문틈으로 그를 잠깐 보았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발소리까지 조심스럽게 줄이는 사내. 안채 쪽으로는 한 발도 더 들이밀지 않는 사람.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 돌쇠라 하옵니다. 일 시켜주시면 뼈 빠지게 하겠사옵니다. 윤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은 넘지 말아라. 말도 넘지 말고. 돌쇠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그날부터 집안의 고요함엔 새소리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새벽 우물소리, 장작 쪼개는 소리, 담장 밑 흙 따지는 소리. 돌쇠는 말 대신 일로 존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씨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젊은 과부의 집에 장정이 들어오면 세상은 꼭 이야깃거리를 찾으니까요. 그런데도 돌쇠는 정말로 선을 지켰습니다. 윤씨가 지나가면 한 발 물러섰고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윤씨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언젠가 증거로 바뀔 줄은요. 비 내리는 날 장작과 문턱. 초여름부터 비가 잦았습니다. 비는 들을 적시고 산길을 질척이게 만들었습니다. 장작은 눅눅해져 불이 잘 붙지 않았고 마루는 습기로 미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굵어지던 때에 돌쇠는 비를 맞으며 장작더미에 천을 덮고 있었습니다. 윤씨는 창호 너머로 그 모습을 한참 보았습니다. 어깨를 타고 흐르는 빗물, 젖은 옷자락이 등에 달라붙는 모습. 윤씨는 우산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과부마님이 머슴에게 우산을 내미는 일, 그 사소한 친절조차 세상은 친절로 보지 않으니까요. 밤이 되었는데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차가워졌습니다. 윤 씨는 문을 열고 마루에 섰습니다. 비냄새가 훅 들어왔고 마당은 어둑했습니다. 돌쇠는 장작간 아래에서 도끼를 들고 있다가 윤 씨를 보자 곧바로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비 맞으십니다. 들어가시옵소서. 윤 씨는 문턱을 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마른 장작이 있느냐? 돌쇠는 서둘러 마른 장작 몇 토막을 품에 안아 들고 왔습니다. 비에 젖지 않은 나무 냄새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돌쇠가 장작을 내려놓는 순간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마루에 번졌습니다. 윤 씨는 그 물자국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비가 차지 않느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간 순간 윤 씨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너무 사람다운 말, 너무 살가운 말. 돌쇠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저는 늘 이렇다옵니다. 윤 씨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마님도 늘 차가우시옵니다. 윤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냐? 돌쇠는 급히 숨을 삼켰습니다. 실언이옵니다. 마님께서 상중이시니 조심하시는 것이지요. 문틈으로 빗소리가 흘러들어왔고 두 사람의 침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것은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인가? 그 질문이 빗물처럼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누군가 함정을 팝니다. 첫 번째 사건 도둑과 피. 며칠 뒤 밤 집안의 개가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윤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은 까맣고 바람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안채 뒤편에서 사각, 담장을 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있는 안채, 늙은 하인들 뿐인 집.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손에는 도끼자루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담장 뒤로 움직였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물러나라. 돌쇠의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뒤 짧은 몸싸움 소리, 흙이 튀는 소리,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윤 씨는 문턱에 선 채 등잔을 들고 떨었습니다. 도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돌쇠가 다칠까봐 두려워서. 잠시 후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도둑은 달아났지만 돌쇠의 팔에는 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윤 씨는 피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상처가. 윤 씨는 한 발 내딛었습니다. 문턱을 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마님 들어가시옵소서. 밤 공기 차옵니다. 자기 피보다 윤 씨의 체면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그날 밤 윤 씨는 약을 준비해 하인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전해준 돌쇠의 말이 윤 씨의 마음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마님은 늘 문턱에서 멈추시는 분이시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움직이게 될 줄은요. 소문이 번지는 속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말발굽이 아니라 혀끝입니다. 도둑 사건 뒤 마을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댁 머슴이 밤마다 안채를 지킨다더라. 젊은 과부가 문을 열었다더라. 아무 일 없을 리가 있겠냐. 말은 사실을 비틀고 비틀린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장터에서 어떤 안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요즘 살림이 든든하시겠어요. 밤도 든든하고요.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부터 윤 씨는 더 단정해졌습니다. 돌쇠를 안채 근처에 두지 않았습니다. 부르는 일도 줄였습니다. 말도 더 짧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멀어질수록 존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선을 그을수록 마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끝내 시댁 큰어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 깨진 등불과 함정. 시댁 큰어른이 찾아왔습니다. 노쇠했지만 말은 무거운 사람. 윤 씨, 너 아직 젊다. 그러나 젊다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윤 씨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른. 큰어른은 낮게 말했습니다. 고을에 말이 돈다. 과부집의 장정 머슴이라 세상이 좋게 보지 않는다. 윤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저 일꾼일 뿐입니다. 큰어른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날 밤 안채 뒷뜰에서 등불 하나가 일부러 깨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떠들었습니다. 안채에서 남자 발자국 소리가 났다. 바로 그때 밖에서 돌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윤 씨의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돌쇠를 함정에 빠뜨리는구나. 문이 벌컥 열리며 큰어른이 등불을 들고 안채 앞에 섰습니다. 윤 씨, 문 열어라. 윤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굳었습니다. 큰어른은 마당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머슴이 안채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너 이 집을 더럽히려 하느냐? 더럽히다는 말이 윤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돌쇠가 마당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옷자락엔 흙이 묻어 있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안채 문턱 가까이 오지 않고 딱 그 선에서 멈췄습니다. 어른, 제가 안채에 든 적은 없사옵니다. 큰어른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뛰었느냐?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누가 담장을 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하러 갔사옵니다. 큰어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때 윤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른, 거짓이 아닙니다. 큰어른의 시선이 윤 씨에게 꽂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윤 씨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돌쇠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큰어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내일 당장 머슴을 내보내라. 소문이 더 커지기 전에.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먹이였습니다. 누군가 그 먹이를 던졌지요. 떠나라는 말, 구원의 칼. 다음 날 새벽 윤 씨는 돌쇠를 사랑채 앞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 비밀이 되지 않도록.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윤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랐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돌쇠야. 이름으로 부른 순간 돌쇠의 숨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 돌쇠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마님. 윤 씨는 눈을 내리깔고 이어 말했습니다. 고을에 소문이 돈다. 내가 견뎌도 너는 견디기 어렵다. 돌쇠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님,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그래서 더 괴롭다. 돌쇠가 낮게 물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불편해하시옵니까? 윤 씨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윤 씨는 겨우 말했습니다. 불편해서가 아니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나도 흔들린다.
돌쇠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긴 장마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돌쇠가 말했습니다. 마님이 흔들리신다면 제가 떠나야지요. 윤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돌쇠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마님이 흔들리시는 그 마음이 마님만의 것이 아니옵니다. 윤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 씨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아라.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마님. 떠나라는 말은 이별이었지만 사실은 구원이었습니다. 작은 반전, 돌쇠의 사정. 돌쇠가 떠나기 전날 밤 늙은 마부가 윤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돌쇠 녀석이 이 지방과 연이 있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윤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연이냐? 마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예전에 마님 댁 어른들께서 누군가를 내치신 적이 있다더이다. 윤 씨는 그 말을 더 듣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피와 신분, 족보와 낙인. 그것은 사람을 쉽게 부러뜨리는 것. 다음 날 새벽 윤 씨는 돌쇠를 장작간 쪽으로 불렀습니다. 돌쇠야, 너 이 지방과 연이 있느냐? 돌쇠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러나 마님께 해가 될까 말하지 않았사옵니다. 윤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원망해서 왔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은 없사옵니다. 다만 제 아비가 늘 말했사옵니다. 저 집 담장 안엔 한 사람의 인생이 갇혀 있다고. 윤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게 나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돌쇠가 지킨 선은 예의가 아니라 윤 씨를 상처내지 않기 위한 선이었습니다. 돌쇠가 낮게 말했습니다. 마님이 흔들리시면 세상이 마님을 찢어먹을까봐 저는 늘 문턱에서 멈췄사옵니다. 윤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붙잡게 될 것 같아서 윤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거라. 떠나는 발자국, 남는 온기. 돌쇠가 떠나는 날 하늘은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흙은 햇빛을 머금어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등짐은 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안채 문턱에 섰습니다. 대문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무너질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쇠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씨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마님 장작간의 마른 장작은 뒤에 더 숨겨두었사옵니다. 겨울에 쓰시옵소서. 윤 씨는 목이 잠겼습니다. 그런 것까지 왜? 돌쇠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마님이 겨울을 춥게 보내실까 봐서요. 윤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가거라. 윤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정했습니다. 돌쇠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산길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겨울, 마른 장작과 한 줄의 기록. 그의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윤 씨는 혼자 장작간으로 갔습니다. 돌쇠가 숨겨두었다던 마른 장작을 찾았습니다. 천으로 덮인 곳에 정말로 마른 장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나무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마님, 겨울밤은 길고 차옵니다. 불이 꺼지면 마음도 꺼질까 두렵사옵니다. 부디 따뜻하시오. 윤 씨는 그 쪽지를 손에 쥐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깥은 눈발이 흩날렸고 장작간 안은 나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불을 지폈습니다.
불은 잘 붙었습니다. 방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눈은 뜨거워졌습니다. 윤 씨는 등잔불 아래에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끝내 사람을 사랑하고 말았구나. 다음 편 예고. 사람들은 사랑을 이루는 것만 사랑이라 하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윤 씨와 돌쇠의 마음은 세상의 문턱 앞에서 멈췄지만 그 멈춤이 두 사람을 부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끝내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꼭 손을 잡아야만 남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았기에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함정을 판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날 깨진 등불 뒤에 숨은 진짜 속내를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